당신은 왜 어떤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원한 청소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푸에르 에테르누스, 푸에르 에탈룻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라틴어로 영원한 소년 이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은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 오비드의 작품 변신 이야기 메타모포세스 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그곳에서 이는 어린 신 이아쿠스, 아이아추스를 지칭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이아쿠스는 삶, 죽음, 그리고 영적 재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 엘루시스 의식, 일루시니안 미스터리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원한 소년 이미지는 바쿠스, 바큐스, 즉 디오니소스, 디오니수스와 에로스스, 에로스와 연관되었는데 이 두 신은 모두 생명력, 열정, 그리고 삶의 순환성을 상징합니다. 이 원형 아키타이프는 단순히 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의 신성하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화가 이 영원한 젊음을 찬양한 반면 현대 심리학은 이 개념을 더 깊이 탐구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칼 융칼 중은 원형 아키타이프, 즉 인간 성격을 형성하는 보편적인 심리 패턴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푸에르 에테르누스라는 용어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융은 이 원형을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는 창조적인 아이로 보았습니다. 여성에게 적용될 경우 이 용어는 푸엘라, 에테르나, 푸엘라, 에테난가 됩니다. 모든 원형이 그렇듯 여기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 한편으로 이는 성인기에 창의성, 상상력,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여 비현실적인 환상 속에 갇히게 하고 삶을 끝없는 청소년기의 감옥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의 원형은 종종 삶에 대한 첫 경험, 즉 경이로움, 자유, 무한한 호기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것에 너무 집착하면 이는 걸림돌이 됩니다. 윤기 말한 개별화, 인디비주에이션, 즉 심리적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책임, 성숙, 현실의 도전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무의식 속에 묻힌 채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화 매트릭스, 더 매트릭스를 떠올려 보세요. 너는 두 가지 선택을 받습니다. 파란 알약을 먹고 안락한 환상 세계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빨간 알약을 먹고 불편한 진실을 직면할 것인가? 푸에르 에테르누스는 종종 파란 알약을 선택해 성인 세계의 냉혹한 현실을 피하려 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회피하고 직업 경로를 거부하거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데 마비된 듯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저 밖에서 그냥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융 학파의 분석가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 마리 루이스 폰 프란스는 그녀의 저서 푸에르 에테르누스, 푸엘 에테르누스, 어린 시절의 낙원과 싸우는 성인의 심리학적 연구에서 이 원형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녀는 부정적인 푸에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는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으며 종종 어머니의 보호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젊은 남성을 의미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안전한 둥지에 너무 오래 머물면 자녀가 삶의 냉혹한 현실에 대처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과도한 의존은 모친 콤플렉스, 머더 컴플렉스를 낳아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부모 특히 어머니가 해결해 주길 바라며 동기 부족과 학습 의욕 저에 시달리는 어른, I'm a child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폰 프란츠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관계에 헌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수프 속의 머리카락, a hair in the soup 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이든 파트너든 심지어 삶 자체든 어딘가 항상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실망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삶의 경험에 온전히 뛰어들지 못하고 무언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적 공허함과 정체성 상실을 견디기 위해 많은 이들이 자극적인 쾌락, 스릴 추구, 약물 사용 혹은 강박적인 쾌락 활동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이는 일시적이며 기저에 깔린 불만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폰 프란츠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늦게 일어나 아침을 허비하고 오후는 가벼운 모임이나 피상적인 대화로 보내며 결국 하루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나는 사람을 예로 듭니다. 그들은 수많은 철학과 조언을 흡수하지만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삶을 생각할 뿐 살아내지 않습니다. 융은 이러한 경향을 완전한 삶을 거부하는 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삶을 지적으로 이해하지만 현실 세계에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창문 너머로 삶을 구경만 하고 밖으로 나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분리감은 위험한 소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융은 한번 비극적인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단 25세의 한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전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살며 현실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어떤 것도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심리치료로도 그녀의 마음에 다가갈 수 없었고 그녀는 감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닫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융은 그녀가 죽음의 순간에서야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푸에르 에테르누스의 거품 속에 갇히면 얼마나 깊이 삶과 단절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환상 속에서만 사는 삶의 문제점은 그것이 반쪽짜리 3의 깊은 감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젊음의 놀이와 창조 에너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불완전함을 느끼고 반대로 그것을 붙잡고만 있는 사람은 꿈속에 갇혀 정체됩니다. 그들은 억지로 성숙해 보이거나 씁쓸하거나 냉소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의 마법을 성인기의 삶에 통합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치료의 과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내면의 아이와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치함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와 건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창조적인 기쁨과 신성한 옛들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란 순수함과 망각,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 신성한 예스이다. 즉, 진정한 성숙은 내면의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 반대되는 원형인 세넥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넥스는 지혜로운 노인을 상징하며 안정, 규율, 인내를 중요시합니다. 세넥스는 구조와 전통, 가시적인 결과를 소중히 여기며 반면 푸에르는 놀이, 모험, 비물질적인 경험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세넥스는 그림을 그리거나 건물을 짓거나 글을 쓰거나 요리를 하는 등 실질적인 일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푸에르와 마찬가지로 세넥스에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세넥스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냉소적이며 물질주의적이고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넥스 쪽으로 균형이 너무 기울어지면 삶은 지루하고 기계적이며 유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윤군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의 핵심은 균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에르의 상상적이고 활기찬 에너지가 세넥스의 지혜와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융 자신도 이 푸에르 세넥스의 역동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종종 세넥스의 전형을 체화하여 구조적인 저서와 조각품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놀이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생생한 기억, 즉 작은 집과 성을 블록으로 쌓던 경험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이러한 단순한 놀이가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키고 내면의 아이와 다시 연결되는 열쇠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가 수행한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볼링 앤 하에 세운 탑 더 타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탑은 그의 내면 세계를 물리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창조성과 현실적인 노력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의 갈등은 문학 속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생텍쥐페리, 안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 The Little Prince에서 이 원형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책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깊이 개인적인 성찰로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생텍쥐페리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주변 어른들은 그에게 그림을 포기하고 수학이나 지리학 같은 실용적인 과목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술가의 꿈을 포기하고 조종사가 되어 세계를 여행했지만 그 어린 시절의 경이로움은 마음속에 여전히 묻혀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주인공 왕자는 마법 같고 순수하며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내면의 아이를 상징합니다. 왕자가 양을 그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생텍쥐페리의 어른이 된 자아는 그 단순한 요구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그는 상자 그림을 그려 그 안에 양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간단한 발상은 푸에르 에테르누스의 본질과 닮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상력은 언제나 단순한 것 안에 숨어 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생텍쥐페리 역시 이 원형의 어두운 면을 겪었습니다. 그는 종종 어른들의 세계를 얕고 물질적이며 진정한 의미가 결여된 곳으로 보며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은 우울증과 영적 공허함으로 얼룩졌고 이는 책 속의 사막 이미지로 상징됩니다. 그가 씨름한 질문은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질문과도 같은데 어떻게 하면 창조성과 경이로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이 도전의 핵심은 어린 시절의 세계와 성인기의 책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 다리를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두 극단 중 하나에 삼켜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즉, 영원한 청소년기에 갇히거나 반대로 생기 없는 어른의 삶에 갇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를 진정으로 통합하기 위해 우리는 현실로 내려와야 합니다. 삶이란 불완전하고 도전적이며 때로는 고통스러울 만큼 평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창조적 정신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윤근 성장은 자기 성찰뿐만 아니라 행동도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푸에르는 순수한 환상의 세계에서 나와 일, 관계, 책임의 현실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이는 창의성이나 상상력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질들을 현실에 뿌리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꿈만 꾸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만 꿈꾸면서 행동하는 사람은 마법을 현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융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라도 옳은 길이 무엇인지 몰라도 좋다. 그는 어떤 일에 헌신하는 행위 자체가 정신을 성숙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철학자 소에렌 키르케고르 슈런 키르케가르는 이를 자유의 현기증 (Dizziness of Freedom)
이라고 불렀습니다. 삶에는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있어서 잘못 선택할까 두려워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마비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결정을 미루며 완벽한 미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결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푸에르는 직업도, 관계도, 프로젝트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매일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꾸준히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폰 프란츠는 또한 잠정적인 삶, Provisional Life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끝없이 더 나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삶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루틴, 규율, 책임감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창조적인 작업조차도 영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것은 지루함, 반복, 인내의 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사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조지프 캠벨, 조세프 캠벨의 영웅의 여정, Hero's Journey과 유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어린 시절에 안락한 집을 떠나 자신의 용 드래곤, 개인적인 두려움, 사회적 기대 혹은 내적 의심을 마주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여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미성숙의 굴레에 갇힌 채 남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권에는 젊은이들을 성인으로 이끄는 통과 의례 Rite of Passage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서는 소년들을 광야로 데려가 그들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남자로서 환영받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과 의례는 그들이 두려움에 맞서고 내적 힘을 발견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의식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대신 젊은이들은 대체물을 찾으려 방황합니다. 군대에 입대하거나 헬스장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이거나 극단적인 도전을 쫓으며 의미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여성에게도 푸엘라 에테르나, 푸엘라 에테르나는 비슷한 패턴을 따릅니다. 때로는 모성, 머더훗, 이 강력한 통과 의례가 되어 여성이 아이 같은 자아를 내려놓고 새로운 생명을 양육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어머니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푸엘라를 극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과 창조성의 균형이라는 과제는 보편적입니다. 꿈드림은 이 통합 과정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융은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불러오는 수단으로 꿈을 자주 활용했습니다. 꿈속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과거 잊혀진 순수함을 상징함과 동시에 미래, 갱신의 잠재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상상, Active Imagination 과 같은 기법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내적 이미지를 장애물이 아닌 지혜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푸에르 에테르누스의 여정은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아이와 지혜로운 노인 모두를 포용해야 합니다. 삶은 태양의 궤도와 같아 떠오르고 절정에 달하고 결국 저물어갑니다. 각 단계는 고유한 도전과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음의 아침빛에 너무 집착한다면 인생의 풍부한 오후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핵심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면의 아이를 잃지 마십시오. 진정한 성숙은 상상력과 책임감을 함께 엮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와 창조, 그리고 삶의 투쟁을 감당하는 힘든 일을 해내면서도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 불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언젠가라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어쩌면 오늘이야말로
당신 자신의 영웅의 여정, Hero's Journey를 시작할 날일 수 있습니다. 현실을 용기 있게 직면하고 당신의 꿈을 세상 속으로 가져오며 나이의 지혜와 젊음의 마법을 동시에 껴안는 날. 결국 삶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의 그림자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당신만의 붉은 알약을 삼키고 현실 속에서 진정한 모험을 시작해야 합니다.